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주택 공급자로서 우리 대통령 국민 대토론회 때는 공급자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도 소속돼 있고 한국디벨로퍼협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시작할 때 브릿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H나 정부에서는 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지를 개발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주택을 짓고, 민간에서는 토지 작업을 통해서 2년, 3년도 걸리고요. 그래서 적게는 3필지, 4필지, 많게는 30필지, 50필지, 300필지까지 이렇게 토지 작업을 해서 택지를 만듭니다. 그게 정부와 민간의 차이인데, 민간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어렵게 토지 작업을 해서 브릿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브릿지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돼서 토지 작업이 돼서 인허가 완료 후에 본 PF를 하려고 그러면 PF가 또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사업장이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되는 사업장은 허그에서 보증을 통해서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착공을 했는데 분양이 90% 이상 돼야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도금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충당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준공 후에 잔금을 내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토론회에서도 실입주자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했고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걸 못 내게 되면 신용불량자도 되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보통 수익을 10% 정도 보는데 요즘에 이제 잔금을 안 내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67% 정도 입주율이니까 30몇 프로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약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를 준공 후에 미지급금이라 그래서 유보금으로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망하고 건설회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채무인수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후순위 금융기관까지 지금 힘들게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년 12월에 금감원에서 정리를 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금감원에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RWA하고 부동산 브릿지나 PF에 대해서 위험 가중자산으로 분류해서 위험 가중치를 150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는 PF를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 진미훈 교수님께서 그 국토부 발표할 때 민간이 한 85%가량 되고 공공이 한 15% 정도 공급을 하는데, 지금 대책의 대부분이 지금 공공에 대한 공급에 대한 것만 나왔고 민간이 85%가량을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의 대책은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 규제에 관련된 브릿지나 PF에 대한 처음 시작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토지 작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에서 그만 좀 줄여요. 지금 5분 쓰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발언 기회를 못 받습니다. 딱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딱 30초 쓰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그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 착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제가 수분양자와 사업자가 이제 50대 50 정도로 비율로 서로 이익을 받게 돼 있었는데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상승을 해서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손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손을 봐줬으면 그 사업자들이 그 아파트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금융 쪽에서 말씀 주셨지만 비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1인 가구 문제라든가 또 전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1번은 청년과 신혼부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회의 장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49 드신 분께서 왜 우리 40대, 50대는 빼느냐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걸 준비해서 조만간 청년 정책의 큰 한 축으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특별시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랑방 미디어의 송용원입니다. 저는 지방 그리고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 주택 가격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처럼 처음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형 구축으로 일단 진입한 이후에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신축으로 다시 또 옮겨가셔야 되는데요.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또 몇 년간은 공급이 끊기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축과 신축가의 그 가격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LTV 비율을 좀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이 좀 묶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좀 더 지원해주면 어떤 주거 사다리가 좀 막힘없이 작동을 하면서 미부장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예, 앞줄에 두 분 다 지방에서.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올라온 한경찬이라고 합니다. 주거 공간과 지금 아우러 세제 공간 여러 가지 지금 복합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업용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 리조트 호텔을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는 대출 규제로 해서 대출이 지금 잔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양양에 숙박 레지던트 호텔이 잔금을 못 치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 공급이 120%가 넘는데 왜 이렇게 주택이 없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게 토지는 광활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책과 이 시스템이 다 있는데 공법도 있는데 이 자체를 조금 무언가 한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흔들면은 다 시스템도 무너지고 요것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지금 디벨로퍼 지금 이 관련된 건설업체가 차별해서 머리를 맞대면은 토지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은 1,000원짜리에다 집을 지으려니까 이 지금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총리님께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만들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값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무한하게 있습니다. 필요로 하다면 제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